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스톤 대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로봇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로봇 관제 시스템, 로봇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고도화된 시스템이 직접 고객들을 만나고 실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플랫폼과 시스템 두 가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배달 시장의 규모는 26조까지 팽창을 하다가 현재는 정체 중에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의 매출도 3조 원에 달하고 영업이익도 4천억이 넘어가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의구심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핵심 문제가 이 배달비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배달비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배달을 자주 사용하고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소비를 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을 이제 많이 남기고는 있지만 이게 전체 판매 가격의 30% 정도를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주들의 부담까지 좀 가중되고 있어서 사실은 제로섬 상태, 더 이상 이제 답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배달 시장의 미래가 정말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로봇을 결합한 미래형 배달 서비스가 우리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미래의 플랫폼에서부터 역설계를 시켜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플랫폼들을 미리 체험을 하고 사용자들이 이 로봇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바텀업이 아니라 이 탑다운을 하는 방식을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전압성을 할 때 역설계를 시킨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결과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커니즘을 얻어내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인데요. 이 퍼스트 마일 부분은 이제 차량을 통해서 배송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오토바이에서 바꿨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이제 저희는 라스트 마일을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차피 반드시 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자율주행 로봇이 맡음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기존 대비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효율적인 새로운 배달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결과를 먼저 보실 건데요. 한 건당 636원으로 저희는 상품 하나를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는 6,000원에서 6,500원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10배 이상 기존 대비 효율적인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캠퍼스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개 정도의 캠퍼스에서 검증을 했고 이것이 더 확대되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영상을 준비를 드렸는데요. 이 배달기 어플리케이션 저희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저희 이제 기사님들이 직접 이제 상권으로 가서 상품들을 픽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기사님들을 일반 주부분들이나 이게 오토바이로 배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네에 거주하시는 일반인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이 상권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상점들을 돌기 때문에 20분에서 30분 정도면은 10개 이상의 상점을 다 돌 수가 있고요. 보통 한 번에 이제 40개에서 50개의 상품을 차량으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효율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히 사시는 이제 투잡러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물류 허브에 집결을 하게 되고요. 서울대학교에는 16개의 빌딩을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시 차량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로봇이 아까 나왔었는데 이 로봇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차량으로 배송을 이제 캠퍼스 안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되면 배송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50분에서 6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상점 수라든지 실제 고객들이 받아보는 시간에도 제약이 있고 예약제라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이 라스트 마일 부분은 10분 만에 모든 캠퍼스 내에 있는 빌딩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배송 과정이 30%더 빨라지고 비용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 데이터로 서포트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근거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이 모델입니다. 물론 저희가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고 실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선 일부 루트가 완전히 로봇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특정한 시간대에는 사람이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메인 허브에서 로봇들이 전부 다 캠퍼스 안을 다 커버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눈에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준비를 했고요. 기존에 배송을 하던 방식은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해서 이 상권 지역, 그 상가가 있는 이제 상업 지구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저희 이제 거주지구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 매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봇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AI TMS 기반으로 라우팅을 가장 최적화시켰을 때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러 개의 상권을 묶어서 한 번에 이제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배송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10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비전은 루프 앤 스포크 모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이제 라스트 마일 배송이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되면은 차량이 더 이상 주거 단지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빌라촌이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중간에 있는 물류 허브에서 로봇에게 전달만 하게 되면은 모든 과정을 로봇이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의 소모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제약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루트를 돌 때 이제 사실상 증가할 수 있는 상점의 수가 무한해지기 때문에 확장성 또한 제약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지스트에서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수량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하루에 이제 1시간씩 타임을 정해서 이제 차량으로 상품을 이제 배송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로봇이 각 건물로 빌딩으로 전부 다 이제 이동이 돼서 상품을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실 국내 거의 모든 이제 주거 공간에 다 이제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이 이동에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 자체에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지장이 없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들들이 사실 꽤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메인으로 이제 배달 로봇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충전에 대한 이슈였는데 이걸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고 이제 지스트에 설치를 해서 지금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지금 사실 국내 대부분의 로봇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이 우천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서비스를 전부 중단하고 있습니다. 배민도 그렇고 뉴빌드도 그렇고 모든 업체가요. 근데 저희는 그 아시다시피 6월달 장마철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한 번도 중단이 없이 전부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환경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외적인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학교와 이제 허가를 받고 MOU를 맺고 이제 실증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시도하고 있는 거는 학생 자치권이 굉장히 강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같은 케이스가 그렇고요.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위원회와 미팅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어떤 니즈만으로도 대학 본부와의 협의 없이 이제 로봇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성공이 되면 굉장히 많은 학교에 로봇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지능형 로봇법 개정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서는 로봇 서비스를 도보로 통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허들이 없기도 합니다. 네, 저희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로봇 플랫폼 서비스들이 굉장히 각 학교로 침투를 해서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고 이게 사실은 침투를 해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으면 로봇을 도입하는 것도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을 세워놓고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많은 학교를 확장하기보다는 각 학교에서 빠르게 턴오버를 시키는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지스트 출신 기업으로 해서 이제 카이스트나 사피 통해서 좋은 플랫폼 개발자와 이런 로봇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KT와 작년에
고덕그라시움에서 국내 최대 아파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얻었고요. 지금 이제 삼성 웨스토리오 아파트 지역에서도 POC를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저희 이제 핵심 멤버들이고요. 저희 공동 창업자가 이제 만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이후에 들어온 팀원들이 실제 현실에서 구현을 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술들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이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단순히 로봇만 갖고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자체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이투자 파트너스 김현수 차장님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 배송 쪽은 이제 막 이제 규제 풀리면서 상당히 이제 개화하는 시장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앞서 소개해 주신 이제 사륜차 배송 쪽 관련해서는 이게 단건 배송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배송비를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근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실제 그 이륜차 배송하시는 이제 배달 기사분들의 단건 배송이랑 이제 묶음 배송의 이제 실제 이제 가격 차이가,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가격 차이는 그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 실제 데이터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큽니다. 저희가 4월 17일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2,500건 정도를 배송을 했는데 이제 건당 배송비가 636원이다라는 게 정확한 팩트인 거고요. 잠시만요. 슬라이드가 영상이 많아서 조금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이 드라이버, 특히 이제 저희가 줄이고자 하는 게 물류 시장을 개선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라이더 인건비 자체, 이 물류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여기서 정확한 비교 핵심 팩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비교했을 때 636원 대 6,500원이다라는 게 이제 결과인 거고요. 사실 이제 세이브 배달이라든지 뭐 알뜰 배달 이런 다양한 방식의 배송 시스템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무조건 한 건당 636원의 인건비만 들어서 배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데이터로 검증된 확실한 사실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우철 책임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현재 궁금했던 것 중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말씀을 못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BM적인 것들, 이 타사들이 조금 진입하는 게 좀 쉬운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뒤쪽에 기술적인 내용, 특허적인 내용을 좀 설명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해주신 것 같아서, 혹시 타사 대비 뭐 BM적으로 막은 특허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뭐 시뮬레이션적으로 막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기술적인 쪽 중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 걸려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이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이 배달기기라는 플랫폼 자체를 흉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플랫폼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개발 인력이면은 사실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대충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것을 실제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가장 효율화시키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팩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관리를 하고 이 로봇을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실제 플랫폼으로 묶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뭘까요? 이거는 로봇 한 대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 그러니까 로봇 생산성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도표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관제 시스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몇 대를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로봇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 그리고 배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적게 배치할 수 있는 로봇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더 크게 보자면 이제 차량이랑 같이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들도 몇 개의 상점들을 들릴 수가 있고 어떤 상점이 들려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도 다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는 이 기술들을 다 내재화해서 갖고 있고, 사실 밖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내재화된 백엔드 단의 기술들이 저희 핵심 경쟁력이라고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진욱 수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배달을 엄청 시켜 먹는 사람으로서 너무 반갑네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이제 쿠팡이츠가 저는 사실 뭐 사람이 배달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실례로 제가 이제 트레이드 타워에 있는데 거기는 그 배송 로봇이 저희 앞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저희 문 앞까지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 사실은 뭐 단가는 뭐 지금 시범 사업이라서 좀 낮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시점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충분히 수준이 올라오고 고객의 니즈도 좀 무르익었다 생각이 들면 분명히 시도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들은 이제 하나의 서비스 피처로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뭔가 저희가 이제 어떤 새로운 혁신을 했을 때 그들은 왜 따라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뭐 그들이 그냥 일반적인 회사면 괜찮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가장 커진 스타트업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컨선이 있어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로봇들을 보고 많이 이제 좀 테스트를 저희 자체적으로 또 비교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계점도 찾고 저희가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들도 찾는데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테스트 범위가 아직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이제 아파트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프로젝트도 직접 관리를 다 했었고 서버도 저희가 구축을 했었고 이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는 그 핵심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저희가 개발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느꼈던 거는 로봇을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지라는 거였어요. 제가 자신 있게 로봇 생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실제 서비스를 하면서 로봇 대수에 대한 엄청난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발생을 하냐면은 국내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특이하게 이 도심 지역 내에서 특히 아파트라든지 특히나 거기는 되게 땅값이 비싼 곳이었으니까 그런 문제 더 컸을 것 같은데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충전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 돼요. 사실은 로봇 자체의 비용보다도 그 비용이 더 크거든요. 사무실이 이제 뭐 하나를 렌트를 해서 20대 정도를 보관하고 충전할 수 있는데 이제 월세가 14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그걸 내더라도 사실은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지스트에서도 저희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로봇 대수를 열대로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 그 사용에 대한 공간도 있지만 로봇이 트래픽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단지 내에서 차량이 통행하거나 사람이 통행하는 데 있어서 이 로봇이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로봇 대수를 일정량으로 제한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배달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요. 특히나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 불균등성입니다. 이거 비대칭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 그냥 다 몰리고 나머지는 사실 그 플랫한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로봇의 실제 니즈는 엄청 큰데 로봇이 40-50대가 필요한데 10대밖에 못 넣고 그리고 이걸 처리를 대부분 시간에 로봇이 놀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거기에 완벽하게 맞춘 기술들을 특허를 일단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시제품화 시켜서 실제 로봇 시스템 안에 인테그레이션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이고 다른 경쟁사들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점에서 저희가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특허를 올해만 6개 이상 출원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확실한 시제품까지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쌓이면 나중에는 거의 극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격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깬 거죠. 실내 로봇 타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드로 나가서 아파트에서 부딪혀보고 캠퍼스에서 부딪혀보고 그 민원들 다 처리해보고 하면서 정말 문제가 뭐고 사실 저희 엘리베이터 배려 운행에 대한 알고리즘도 출원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 민원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되게 작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국내 아파트 단지 되게 작은데 로봇이 같이 타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됐냐면 저희 서비스 접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고도권 시험에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진짜 이걸 무조건 성공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기술 고민하고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 불편하지? 민원이 없지? 어떻게 하면 로봇 대수를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그 로봇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관객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손 들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입력 부탁드립니다. 현장 질문 따로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특허에 관련해서 출원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등록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등록을 실패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실패한 특허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허는 아시겠지만 특허 전문가라면 다들 아시지만 공개되는 이게 어떤 분야의 기술인지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핵심 기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진보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차별성을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숨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특허를 빨리 출원하기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다 갖고 있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그 규제가 풀리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특허들이 나중에 이제 등록이 당연히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등록이 되고 나면은 이미 이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먹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이 모방을 하더라도 항상 그런 이제 특허 간섭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클라우드 스톤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